감사합니다. 경상의대 정형외과 정구희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훌륭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강의를 할 수 있게 해주신 모든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저의 아시안 고령 대상자의 골절미 연구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순서를 아래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클리니컬 필드와 베이지 리서치 필드에 대해서, 그 중에서 3D 뼈 모델링과 고령 포쥬라 모델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한 유한요소 해석 방법을 어떻게 임상적 적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의 노인성 골절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상적 필드입니다. 저는 정형외과이지만 주로 외상 및 골절, 특히 노인성 골절에 대해서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35세 남자에서 작업 중 5m에서 낙상하면서 발생한 다발성 골절, 특히 골반골 골절로 내원한 환자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CT를 촬영하여서 골절 부위를 확인을 하고 프리오퍼레이티브 플래닝, 즉 수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한 다음에 수술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즉 뼈를 보이게끔 살을 열어서 수술을 시행하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전처럼 수술을 길게 하지 않고 여러 군데를 조금씩 찢어서 하는 수술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저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채소 침습적 금속판 고정술이라고 합니다. 이게 수술 끝나고 찍은 사진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사진에서처럼 피부 절개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많은 철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린 것처럼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철판이 많이 들어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철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만 피부 절개는 여러 군데를 넣어서 하는 수술 방법을 저희는 주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채소 침습적 금속판 고정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 대학에 있는 사람들은 수술도 중요하고 환자 진료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임상적 활동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논문을 발표함에 있어서 임상적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을 작성하고 것은 쉽지가 않은 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따라서 많은 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는 12개월째 만족할 만한 뼈가 유합이 되어서 잘 나섰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다쳤지만 이렇게 화장실 장소도 자세도 취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안고 수구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는 많은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끝난 그 결과에 대해서 논문을 쓰는 것은 데이터 취합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공정성에서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껏 임상적 해부학 연구, 즉 사람이 기증받은 사체, 해부학실의 사체를 이용한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보신 것처럼 실제 사체 뼈와 사체에 대해서 발골, 절개를 하여서 원하는 부위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이게 저희가 무릎에 움직일 때 가장 중요한 힘줄입니다. 이 힘줄의 위치가 기존의 교과서하고 다르다는 것을 증명을 하여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때가 제가 2010년도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러한 뼈에 대해서 서양인을 만든 기준으로 만든 플레이트가, 철판이, 골절용 금속판이 한국인에서 조금 맞지 않고 심지어 이렇게 튀어나와서 힘줄을 가위가 먹을 수 있다라고 증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서양의 기준으로 만들다 보니까 제가 수술할 때 이게 신경입니다. 신경을 다치게 할 수 있다라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이 논문은 저희가 2016년도에 출간을 하였습니다. 이런 논문을 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체를 절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즉 혼자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무가 끝나고 새벽에 밤에 하다 보니까 이 많은 활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많지 않은 인력에서 4-5명이 투입되어서 밤에
야간에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는 현재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 실제 대퇴골에 대해서 수술하는 모습과 동일하게 이러한 내고정물을 삽입한 후 바이오메카닉 테스트를 시행하는 연구를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조차도 또한 똑같이 수술을 해야 되고 이러한 휴먼 대퇴골, 인체 대퇴골을 구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고 최근에는 더욱더 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계를 생략학적 테스트라는 기계를 저희가 구비가 할 수 없어서 이러한 기계가 구비된 곳에 가서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장소적, 시간적 제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는 3D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실험실에서 운용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한국인 사채로 나라에서 제공되는 접급한 데이터를 접급한 서류 작업을 통해서 구입하여 모델링을 시행하였습니다. 물론 나라에서 키스트에서 제공한 CT 데이터에서는 원본 데이터라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실험실에서 연구비로 구입을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까 보셨던 수술에 사용하는 실제 모델을 3D 스캔을 이용해서 실제 크기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해서 이렇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명해서 실제 크기로 컴퓨테이셔널 시뮬레이션을 하였습니다. 즉 가상 고정수를 시행하여서 그에 적합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즉 이 수술용 기구는 스위스,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저희들이 수입될 때 나왔던 가이드북에 의하면 가장 좋은 삽입점 위치는 여기였으나 제가 이번에 컴퓨테이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위치보다는 아시안에서는 약간 내측이 좋다, 즉 5에서 7mm가 좋다고 저희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논문을 역시 의공학과 공학 박사들과 해서 2017년도에 저희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쇠가 들어갔을 때 뼈가 부딪히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이 위치와 위치가 즉 가이드북과 제가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모델링이다 보니까 이전에 볼 수 없던 새로운 영역, 즉 투과 형태를 함으로써 골수관과 뼈의 구조적 표준물과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1980년대 실제 대퇴골을 보고 저희가 했던 모델이고요. 이거는 컴퓨터가 모델입니다. 즉 시대에 맞게끔 저희가 ICT, 인포메이션 테크놀을 통해서 제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 이후로 바이오메카닉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기계가 없는 찰나에 기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야 되었으나 유한요소해석법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모델링을 해서 그에 맞는 수술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저희 실험실에서 실제 수술 환자와 동일하게 모델링을 해서 매싱을 하고 모델링을 만들었습니다. 모델링을 통해서 저희가 임상적으로 유효하고 임상과 비슷한 부위에 하이 에리어 Vmax가 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이론적으로 생각했던 로테이션, 회전, 즉 체중을 실었을 때 이 근위골편, 즉 골두가 있는 부분이 회전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험을 하였을 때 뼈가 어긋나는 방향을 증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전에 봤던 바이오메카닉 테스트에서는 뼛속 내부를 볼 수 없었으나 NCS를 이용한 유한요소법을 통해서 금속적 내부뿐만 아니라 골편 내부의 Vmax, VMS까지 다 확인할 수가 있어서 많은 장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면서 의학적으로 정형외과적으로 응용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저희가 2017년, 18년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처럼 뼈가 휘고 안에 있는 임플란트가 휘면서 가장 많이 부러진 부위가 역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중을 실었을 때 회전이 발생하면서 뒤쪽 부위에 Vmax 포인트가 뜬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즉 이전의 연구에서는 알 수 없었고 생략학적 기본 지식에 의해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을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유한요소 흡수법이나 노인 대퇴골을 모델링을 해서 저희가 연구에 응용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는 초고령화 사회라서 노인성 대퇴골, 즉 고령 인구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저 역시도 고령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령에서 왜 문제냐? 고령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골다공증, 골절이 많이 발생합니다. 골다공증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외력에 의해서도 나이 드신 분한테는 골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한 부위는 상지, 척추, 하지인데 상지, 척추가에서 골절이 발생하여도 걸을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나 하지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치고 나서 걸을 수가 없고 회복되는데 몇 개월이기 때문에 다치고 나면 환자의 고령자의 피지컬 퍼포먼스, 신체 기능이 명확하게 떨어지면서 회복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소셜 리커버리, 즉 사회적 복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고령자에서 치료를 적절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고령이 많아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골절을 치료하면서 당연히 어떻게 하면 빨리 보낼 것인가, 그리고 나이가 드시고 몸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합병증을 지켜야 할 것인가가 큰 목적이고요. 또한 최근에는 조금 전에 뒤에 말씀을 드릴 노인으로 인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없고,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적합한 임플란트, 수술용 기구가 없고 그에 대한 치료 방법이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인성 대퇴골 골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 길을 가다가 넘어지지만 뼈가 부러진 형태는 다 다릅니다. 또한 치료법도 틀리고요. 그러면 이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부분 미국인, 코카시안, 서양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수술용 기구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동양인이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렇게 부러진 경우는 1년 내 다치고 나서 사망률이 30%입니다. 즉 수술하지 않게 되면 50% 이상 사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수술을 일으켜야만이 저희가 빨리 회복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회복이 안 되게 되면 요양병을 가거나 또한 케어를 위해서 한두 살 붙음으로써 전체적으로 다른 여러가지 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 임플란트가 독일, 스위스, 미국에서 생산돼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쓰고 있습니다. 어떤 환자에서는 잘 적절에 맞아서 저희가 뼈가 잘 붙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안 맞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환자에도 잘 붙어서 유압은 뼈가 붙었으나 보행하고 기능으로 복귀될까? 그건 좀 다른 문제가 되고 있고요.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76세 남자 환자에서 부러졌습니다. CT를 찍어보니까 이렇게 많이 닫혀 있죠. 그래서 수술했습니다. 잘 붙어가고 있습니다. 잘 붙었습니다. 완전히 붙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76세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성당에 가시다가 넘어지며 다치셨거든요. 이렇게 잘 걷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는 뭘까요? 제가 수술했지만 저에 대한 원인보다는 원인을 알 수 없으나 이 환자는 임플란트, 즉 서양인을 기준으로 만든 임플란트 잘 적합하게 잘 맞았기 때문에 최대한의 고정력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환자를 보겠습니다. 82세 여자 환자이고요. 당뇨도 있고 폐질환도 있고 심장도 안 좋았습니다. 부러져 많이 부러졌고요. 저희가 안 맞아서 이 환자의 대퇴골 모양과 골절용 임플란트 모양이 안 맞아서 저희가 겨우 수술했습니다. 어떤 뼈는 붙였습니다. 6개월째, 13개월째 뼈를 붙였으나 18개월 뼈를 붙였으나 보시는 것처럼 하체는 가늘고 상체가 두꺼운 상체 비만이 여기서 저희가 재활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것처럼 나이가 들어서 O형이 되고 있는데 임플란트를 반대로 X로 가고 있습니다. 즉 골절 임플란트가 안 맞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최대한의 고정력을 얻을 수 있는 형태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활이 늦게 되고 이
딸 되시는 분이 6개월 동안 이 환자분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생기는 소셜 이코노믹 버든이 많이 생긴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환자를 맞고 어떤 환자를 안 맞는지 이러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고령 대퇴골에 대한 데이터 모델링을 제가 수술했던 환자에 대해서 계속 현재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또 다른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한 최근에는 또 다른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모르시는 분들도 보이시겠지만 이게 뼈가 금이 간 겁니다. 다치지도 않고 고령으로 인해서 뼈가 늙어가면서 계속 지속적인 하중을 받으면서 뼈에 금이 가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골다공증 약을 먹으면서 뼈가 더 딱딱해지면서 그게 가속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아파서 엑스레이를 찍고 저한테 MRI 찍고 수술 결정하려고 대기하는 중에 부러져서 내원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 환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검사하고 기다리는 중에 집에서 앉고 일어서다가 갑자기 소리가 부러졌습니다. 자, 다른 환자입니다. 보시겠지만 여기에 뼈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정형외과적으로 이 정도 되면 수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수술을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금만 가 있던 뼈가 수술용 기구가 들어가면서 더 부러져 어긋났습니다. 이유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뼈하고 수술용 임플란트하고 안 맞다는 거죠. 부정합이 있어서 들어가서 더욱더 부러뜨린다는 거죠. 안 맞기 때문에 최대한의 고정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7일 만에 어긋나서 2주일 만에 완전히 어긋나서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게 뭡니까? 나이에 맞는 고령 친화형 임플란트가 없습니다. 왜? 개발하기 위한 데이터가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2, 3주 만에 다시 재수술을 하였으나 또 3개월 만에 어긋나서 또 지금 재수술을 해야 될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 만에 이 나이 많으신 분이 수술을 3번 했다는 거죠. 이거는 처음부터 이 환자와 같은 고령 친화형 임플란트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아마 더 줄어들었겠죠. 그럼 임플란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고령 친화형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데이터가 구축이 돼야 되고 그 고령 친화형 데이터에 맞는 임플란트가 개발되었을 때 아까 보신 것처럼 이 고령 대퇴골 모델과 임플란트가 맞아서 얼마나 고정력이 좋은지를 유한요소 해석법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저희가 이러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만이 저희가 디지털 뉴댐, 나라에서 얘기하는 디지털 뉴댐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앞서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에 따라서 제가 수술했던 환자들, 저한테 내원했던 환자들의 CT 데이터를 가지고 다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나온 결과가 책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대퇴골이 이렇게 외측으로 좀 망곡이랍니다. 증가되어 있고 서양인에 비해서 보다 증가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이로 인해서 부정합이 와서 저희가 고정력이 떨어지는 것다라고 제가 아직 얘기하고 있고요. 아직 명확한 결과는 판결되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게 저희 이 나라의 21세 대퇴골인데 모양이 이렇게 왼쪽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즉 안쪽으로, 몸의 중심 쪽으로. 이 환자는 70대, 몸의 바깥쪽 휘어가 있습니다. 즉 정상 피머, 이건 비정상, ATP까지 비정형 피머라고 저희가 정의를 해서 지금 데이터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모델들을 3D 모델링 소프트를 이용해서 다 일일이 모델링을 실제 크기로 하였고 수술에 필요한 부위를 다 저희가 객관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임플란트가 안 맞아서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일 뒤에 골절 부위가 어긋나는
현상이 발생하여서 저한테 다시 내원을 하여서 수술을 새로 했습니다. 했지만 어쨌든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뼈가 붙어 갔습니다. 자, 뼈가 붙어 가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수술 안 한 오른쪽은 다리가 이렇게 바깥쪽 오다리 휘고 있습니다. 왼쪽은 일직선이 되면서 수술한 다리가 이렇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즉 왼쪽이 길어서 환자가 허리도 아프고 더 불편해지고 있다는 거죠. 뼈가 붙었지만 역시 이렇게 다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환자는 뼈는 붙었는데 다리가 길어서 너무 불편하다. 이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면 서양의 기준으로는 임플란트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한국에 수입되고 있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임플란트들을 다 해석을 했습니다. 위치를 시켜봤을 때 다 안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금 그러면 안 맞는 정도가 어디까지일까를 확인하기 위해서 측정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돌려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휘었다. 즉 정면에서 보는 거다 밑에 면을 보는 것보다 많이 휘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서 그에 맞는 새로운 임플란트를 제작을 하여서 특허 출원을 하여서 해외 특허까지 출원 대기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런 환자를 저희가 모델링을 했고요. 그럼 이런 환자들 저희가 다음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행으로 인한 역학적 특징의 징제를 저희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림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저희가 이런 환자들은 골밀도 검사를 해도 빨간색이 있어야지 골다공증인데 골밀도도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좀 다른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모델링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런 수술 방법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에서 아까와 다르죠. 그래서 잘 유니온이 돼서 잘 붙었습니다. 역시 다리가 길어지는 것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모델링에 근거를 해서 새로운 수술법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자, 이게 안 맞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저희는 우리 수술방에 일하는 젊은 직원들의 큰 강력한 힘을 이용해서 서양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이 임플란트를 힘으로 휘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생긴 것을 일직선으로 펴었습니다. 펴서 수술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잘 맞추었습니다. 아까하고 다르게 뼈가 잘 맞아 들어가서 잘 붙였습니다. 잘 붙였습니다. 자, 저는 어떻습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길어서 이전에는 엑스레이 가지고 측정만 하던 거를 이렇게 저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3차원으로 측정을 했고요. 또한 프로그램 이용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만국 정도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제시하여서 연구도 발표하였습니다. 자, 이런 결과를 가서 더 다음 단계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인성 대퇴골을 모델을 해서 도대체 건너 모양으로 했을 때 어디가 Vmax가 뜨는지를 확인했고요. Vmax 부위가 여기인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골절 부위와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했죠. 자, 여기서 끝이었습니다. 저희 실험실 한계는 메싱까지 해서 FM까지 하였으나 메싱의 한계 및 여러가지 테크니컬의 한계로 인해서 추가적인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없어서 최근 저희들 태성과 얘기해서 이런 표준 실험 모델 구축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해 보려고 접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고요. 노인성 대퇴골입니다. 아까 봤던 거고 똑같은 것이고, 근데 젊은 대퇴골 어떻습니까? 젊은 대퇴골, 노인 대퇴골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가 차이가 나는 걸 인정하였으나 그 다음은 저희가 아직 한계에 봉착해 있어서 진행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분은 제가 수술을 했습니다. 73세고 만성 콩팥병이 있어서 수술까지 하시는 분인데 수술하고 13개월 이렇게 잘 걸어 다니십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재활, 즉 돌봄 및 재활에서 뼈의 형태학적 특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역학적으로 저희가 증명을 하고 연구를 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경험도 미천하고 기존 연구가 없어서 저희 실험실에서 계속 난하게 봉착해서 제자리에 멈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결과 없이 어쨌든 저희 목표는 2차 골절 예방에서 아직도 그대로 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병원을 하는 것은 비타민 D 처방, 그냥 엑서사이즈만 시키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떠신가요? 73세고 이분은 68세로 경연하는. 걷는 게 더 다릅니다. 이 차이가 뭘까?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것일까? 를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역학적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분한테는 여러 가지 실험 결과에 근거하여서 4개월 동안 운동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좀 다르시죠? 걷는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일입니다. 저희가 계속 이런 아직 FEM이나 다른 모션 애널리시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증명하지 않았으나 저희가 준비 중인 여러 가지 코어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이러한 피지컬 퍼포먼스, 신체 활동이 달라진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거 달라진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소프트웨어입니다. 제가 개발할 수는 없고요. 늘 같이 하는 영상공학 박사들하고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가 여기에 이 부분에서 모션 시스템과 유한요소법을 융합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제 그냥 일상적인 보형에서도 측정하여서 역학적인 요소를 저희가 알아낸다면 또 추가적인 연구가 되지 않을까. 이게 저희 지금 실험실에서 마지막이 아니죠. 계속 하고 있는 연구입니다. 자, 요약입니다. 저는 제가 이 정형외과까지 연구를 시작하면서 저의 연구 인생의 짧은 인생, 15년, 16년 인생의 턴을 튼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가 아까 했던 3D 렌더링 소프트웨어였고요. 두 번째가 유한요소 해석을 위한 NCS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첫 번째는 고령 대퇴골 치료를 위한 표준화 모델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 기반으로 해서 임플란트 개발을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개발하여서 특허를 진행하고 있고 시뮬레이션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NCS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생리학적 해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에이지안 고령 대퇴골 모델에 대한 실험, 표준 모델, 프로토콜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프로토콜 플랫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Information Data is Power다. 구글과 네이버는 같은 시기에 시작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구글처럼 데이터를 구축하는 깨끗한 이렇게 막 글자가 많은 시스템이 아닌 깨끗한 오픈 플랫폼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하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